공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무색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은 단 34초 만에 끝났습니다. 도어 스태핑인지 기자들에게 출근 도장만 찍겠다는 도어 스탬프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불거진 사적 채용과 인사 논란에 대해 질문하자 다른 말씀 또 없냐라며 대놓고 무시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들어도 못 들은 척 회피하는 것이 윤석열식 소통입니까? 대통령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참으로 오만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였습니다. 인사비서관 부인의 순방 사적 동행, 윤석열 대통령의 육촌과 지인 아들 황모 씨, 극우 유튜버의 누나로도 모자란 것입니까?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강릉 우사장 아들 채용을 감싸기 위해 대통령실과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면서 상식에 반하는 발언으로 국민 분노만 더 키웠습니다. 게다가 우사장 아들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한 최연소 후원자였습니다. 국민이 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선관위원인 우사장은 후원금을 못 내니 아들 명의로 고에게 후원을 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결국 아버지 찬스와 1,000만 원 후원으로 대통령실 입성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7급이냐 9급이냐가 아닙니다. 오로지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딴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서 진상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그 시작은 지금까지 논란이 된 사적 채용 관련 인사를 정리하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생경제특위가 드디어 가동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민생경제특위 구성에 협조한 여당에 환영을 표합니다. 민주당이 민생우선 실천단을 발족한 지 한 달,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민생경제특위 구성을 제안한 지 2주 만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민생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현안 중심으로 준비해온 유류세 대폭이나 납품단가 연동제 전면 도입, 직장인 점심값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 환급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민생보다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인 무능을 덮기 위해 스스로 유능하다고 여기는 요란한 수사와 전 정권 비판에만 앞장서는 꼴입니다. 비극적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모자라 이번에는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판 황해 사건 당사자들의 북송을 끄집어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요 정치인들이 과거에 했던 말을 되돌려드립니다. 3년 전 소속 이혜원 정보위원장은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 국민에게 큰 위험이 된다고 했고, 당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전 의원도 이런 흉측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야 되겠냐며 북송에 동의했던 일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안보 문란이란 주장에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증거 하나 없이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신색깔론을 편들 우리 국민은 더는 속지 않습니다. 민생은 정치의 목적이고 원구성 협상은 민생을 위한 수단입니다. 민생을 우선한다면 어떤 아집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실이 방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업무보고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노골적인 사퇴 압박에 이어 정상적인 업무보고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최근 여당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방송 장악을 위한 연장선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 장악도 모자라 언론 장악, 방송 장악 시도까지는
시도까지 더는 자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의 오만과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언론의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원구성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